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정의당과 문화예술단체 정책협약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님 모셨습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정윤희님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자치문화센터에서 이원재님 모셨습니다.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에서 이동민님 모셨습니다.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에서 이양훈님 모셨습니다. 문화연대에서 박선영님 모셨습니다.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에서 저기안님 모셨습니다. 네, 먼저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정책본부장 김병관입니다. 먼저 요새 참 모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걸 극도로 회피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정의당과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협약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는 이 정부가 태어날 때부터 되게 핵심적인 이슈였고 해결 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화되지 않은 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책임을 느끼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 제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제가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재난으로 뭐 여행사나 항공사 말고는 이 문화 쪽에서 거의 모든 공연들이 중지되고 취소되고 이러면서 타격이 굉장히 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타격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 보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도 되게 심각하게 문제의식으로 느끼고 차제에 문제점이 아주 명확히 드러난 만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 체계 또는 이러한 어떤 소득 보장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여론화시키고 21대 국회가 열렸을 때 이를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인사말을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이른바 프리랜서라서 잘합니다. 딱 1월부터 2월, 3월까지 강연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일에 여기 단장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있지 않았으면 진짜 우리 집 소득 제로.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 집이 근근히 이어가는데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장기적인 걸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지금은 본부장님이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자발적 펀드 같은 그러니까 커먼세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발적 펀드가 만들어지고 예컨대 뭐 기생충처럼 성공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발적 펀드는 물론 정부가 일정 비율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발적 펀드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커먼스를 이용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수익의 일부를 그 커먼스에 다시 집어넣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자발적으로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방식이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자율적이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전에 실제로 오랫동안 했는데 왜냐면 제가 프리랜서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함께 좀 더 장기적인 방안도 정의당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정윤희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어가지고 인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좀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지난 이제 촛불정부 때 이렇게 이제 입법기구인 국회와 일종의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라던가 뭐 예술인 그러니까 고용보험 관련된 법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약속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 되게 어려웠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장에선 사실은 지금처럼 코로나19 관련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 예술인들에 대한 권리 부분이 좀 보장이 된다라고 아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됐다면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블랙리스트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블랙리스트는 국가 폭력이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화 시민 전체에게 가해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자꾸 잊혀지고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기억이 되고 그것들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런 말 하기 좀 어렵지만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들이 어떤 국가의 문화 발전, 뭐 창의력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권리 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 제도 행정 개선에 있어서 좀 정의당이 함께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자치문화센터의 이원재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뵌 분들만이 계셔서 반갑고요. 지난번 대선 때 사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때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이랑 협약했었어요. 근데 협약할 때도 세 가지 협약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까지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또 그게 힘을 받아서 그때 이제 정의당이랑 민주당이랑 협약했었는데 조사회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법안도 또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법안도 통과가 안 됐고 또 사실 심지어 최근에 가해자들이 다시 뭐 개원대 송승근 총장 같이 대표적인 가해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고 또 그렇겠지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협약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그 법률이 좀 잘 통과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정의당이 좋은 역할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지금 고용보험법이나 예술의 고용보험이고 이제 앞서서도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좀 적극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창조 산업이니 뭐 창의적인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 예술 노동자들은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들이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저도 사실 그때 협약 맺고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여기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빼고 그래서 또 마지막 걸 이번에 적극적으로 제안 드리는 건데 이번엔 좀 꼭 문광희 소속 위원을 이번에 많이 잘 되셔서 꼭 민강위 위원도 오셨으면 좋겠고 설사 뭐 그리고 반드시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단순히 문광희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전체적인 차원, 진보 정치적 차원에서 그렇고 의회 정치도 그렇고 좀 함께 거버넌스를 안에서 좀 적절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번에 뵙는 게 다시 2년 뒤에 또 선거 때가 아니라 중간중간 많이 뵀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단위가 문화민주 실천대가 지금 사회운동 진영이나 범문화예술계에서 가장 많은 단체들과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협약 이후에도 좀 함께 같이 많이 상의하고 좋은 정책이나 개혁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책협약서 서명과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네. 저는 연극이니까 이양으로입니다. 저도 이원재 소장님하고 지난번 대선 때 여기 와서 같이 협약식을 체결했었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게 과제였고, 뭐 저도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도 하고 이제 이행을 추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권고사항 이행하는 과정도 같이 했고, 저도 그 이후로 사실 정의당 처음 오고 정의당 분들하고 이렇게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인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정의당의 탓이라기보다는 그 이후로 사실 그 어떤 만남을 하시죠. 예, 이제 그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온다고 그럴 때 이제 뭐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면접을 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 자리에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제 중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행의 토대가 됐던 어떤 구조적 모순이라든가 현장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당하고 향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렇게 문체위 위원이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정의당 모양의 분야가 이 문화예술계의 구조적인 문제들 같이 좀 장기적으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마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저에게 도움 얻을 게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있는 꼭 여기 같이 문화 정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는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책협약서 서명 이후에 원래 참석자 발언이 있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럼 정책협약서 서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다리네. 죄송합니다. 처음이어서. 죄송할 건 없지 뭐. 천천히 하세요. 일어날 때서 교환을 하시고 아 민망해. 당연히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왜 그거를 민망해. 두 분 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시나?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다 같이 사진 찍어야 되는 아니 거 아니야? 펼쳐서 앞으로 같이 사진 찍으시죠. 찍어. 네. 같이 와야지. 네, 같이 빨리 와. 같이 찍으시죠. 예. 다 오시죠. 박수 줄게요. 이대표님 분들. 박수요? 마스크가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참석자 발언 매번 진행하도록 쑥스러워요.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페북에 얼마 전에 올린 글이 있는데 진보 뭐 보수를 다 떠나서 정당의 규모를 다 떠나서 문화예술 정책적으로 굉장히 쏟는 에너지 밀도나 내용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썼었어요. 실제로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비가 구성되어 있는 정당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정책 개발이나 또는 이제 현장 여론 수론이나 스타디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여기 언급된 특법안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후속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이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계속 논의와 스터디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진정한 법원에서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합의된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계속 논의가 되는 그런 자리가 좀 상설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드리면 사실 문화예대가 이번 그 선거 때마다 저희가 계속 그 문화정책 관련된 뭐 정책 제안서도 만들고 했었는데 사실 이번 선거 때는 만들지 않았는데 뭐 특별히 뭐 바빠서나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정책 자료서를 계속 내고 이제 만들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정치의 프레임에서 이게 작동되는 방식에서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정책들의 왜곡이나 뭐 이렇게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그런 한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현장에서 나오는 뭐 정책 관련된 논의나 뭐 공무원들이 내는 페이퍼조차도 되게 이제 정책에 관련된 수준들이 되게 높아졌는데 실제로 이제 현실 정치에서의
수준들은 그 수준을 많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정책 이번에 협약식 하면서도 아까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협약식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심지어 이 권리보장법 통과와 관련돼 같이 운동을 해오신 분들조차도 그런 문제들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이게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들 문화예술계 현장에 국회에 대한 불신들이 좀 크게 작동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사실 저는 이제 국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상호적인 문제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좀 더 국회와 다가가서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국회도 저희 이제 현장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는 노력들이 서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번 하는 이 협약식이 그 계기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쉬지. 협약이 잘 됐고. 부자 선생님 이번에 부천으로 네. 지역 출마. 지역 출마 처음 두 번째죠. 두 번째인가? 총선은 두 번째. 그러면 문예위원장은 겸직. 네. 오시기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게 지난번 대선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선거 때만 아니고 일상적으로 좀 이렇게 현안들을 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적은 거잖아요. 토대를 바꾸는 작업들을 사실 공동으로 많은 분석들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진상조사 결과 뭐가 나왔는지 백서가 6,600페이지를 내놨는데 관심들이 없거든요. 진상조사 결과 뭐가 나왔고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같이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좀 대증적인 요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뭐가 문제냐 어떻게 돼야 되냐를 이 불공정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근본적으로 공정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를 좀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같이 그 차원에서 좀 이제 결합해 주시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사무처장 맡고 있는 정혜입니다. 제가 할 말을 앞에 이한구 선생님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구자욱 위원장님이 2017년 그 총선 20대 총선 정책 때 만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회의에 한 번도 참가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너무 바쁘셔서 함께 못해서 저희가 그 문화예술인들의 그 현장 단위들, 그러니까 단체들과 개개인 현장인들과 같이 연대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총선 준비하시는 것 같으시지만 앞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네,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아침 인사하고 완전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각했고요. 뭐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저도 문화예술 현장에 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전통 풍물굿을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함께 쭉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리에 많이 참여해서 얼굴 뵙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긴밀하게 함께 못했던 지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제가 또 지역 출마를 하는 바람에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결합을 못했는데 총선 과정과 이후에 그 부분은 뭐 당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정확히 좀 결합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걸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안서를 받았을 때 뭐 앞에서 얘기하셨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외에도 지금 저도 여기 오면서도 막 텔레그램에 저희 뭐 저 아는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화예술가가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 문화예술이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매우 점잖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굉장히 아픈 대목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하신 대목들을 이후에 어떻게 당 내부에서도 좀 소화를 해내고 그리고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총선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수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까 고민을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상태에 대한 걸 조금 더 덧붙여 주실 게 있으면 지금 한창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공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몇 달 앞둔 것들 뭐 4월, 5월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지금 안 잡히고 그런 상황이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무용희망에는 올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올해 50대 이런과 같은 경우 사실 뭐 작품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고 꾸준하게 작품 가지고 해작도 많이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주목받는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사석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입이 29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어떻게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텨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이 일반적인 복지에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하고, 네. 그래서 관련 법안이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예술인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더 피해를 절실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대책이라는 게 대출받으라는 거거든요. 저희들 대출해줄게 정도 수준인데 대출받을 여건이 안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것도 뭐 10,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 비용 2%랑 100원이랑 1,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 이자 비용 100원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질로 보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다른 층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경우다. 그리고 그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행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차피 올해 안에 수행돼야 될 행사가 집행돼야 될 예산이 국가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라든지 뭐 지자체는 행사들 어차피 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 능력 못 씁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제 지자체나 여러 기관들에서 일단 교부를 하고 집행을 하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어떤 포맷으로 가든지 또는 원래 예상됐던 공연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어떤 정상이나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일단은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집행을 할지 안 할지 계속 망설이는 와중에 지금 몇 달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예술인들은 다른 스케줄도 못 잡고 왜냐하면 2주만 더 이런 식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활동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알바를 하고 싶어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사실은 한계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절실하게 이 부분들은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적극적인, 정말 바로 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니까 하면 이게 아니고요. 또 환경이 되면은 죽기가 아니고 일단 지금 바로 집행을 하고 그 뒤에 대한 어쨌든 국민 세금을 쓰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좀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가 있은 지 좀 됐었고 요구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지자체라든가 혹은 관련된 문화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형태는 좀 여러 가지로 하긴 하지만 사실 그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좀 그 상황이 유예됐거나 아까 이제 이동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유예됐거나 혹은 그 틀이 있는데 이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뭐지 조건이라고 하는 걸 갖춰야 되는 조건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더 힘든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지원 방책이 생겨서 내가 뭐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힘든 게 있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사실 뭐 재난 수당이든 재난 기본 소득이든 간에 어쨌든 이제 생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침 구호가 있길래 정의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태면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게 다 지금 국민들 힘들고 모든 분 다 힘들지만 이제 문화예술계가 그냥 생각해도 만만치 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다 예측 가능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들 목소리가 적냐 이런지 저 이제 굉장히 익숙하다 문화예술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문화예술인들이 제가 20년 지켜본 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하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지원구조 프레임 자체가 선거 있는 해마다 상반기에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선거 있으면 또 축제 뭐 다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 빈곤함을 견디는 게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클에 있어서 이제 근데 그 심각성이 덜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말하면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들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뭐 문화예술계만 놓고 보면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원래 지원 체계의 문제점들이 같이 고민되지 않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로 봄, 가을 외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거의 활동하기 힘든 거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그리고 뭐 겨울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국가의 그게 다 이제 예산 행정 관료주의라고 좀 보거든요. 뭐 김효은 선생님 뭐 그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활동하기 어렵다. 왜 다 가을 봄에 그냥 해야 되니까 수익 문제를 떠나서도 작업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모든 국민들이나 뭐 향유권자들과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정의당이 좀 이번 코로나 지원뿐만이 아니라 예술 지원 체계 사이클 자체에 대한 좀 적극적인 정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조 실장이 제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강연을 하는 사람이 이게 다 이 지방자치제 강연이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미 나간 돈이 원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든 좀 코로나가 만약에 잡히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그걸 어떻게 공연할 것인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보면은 어르신들 공공근로 같은 것도 원래는 큰 돈이 됐었는데 행정이 잡혀 있는데 못하니까 이걸 갖다 끊어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행정이 잡혀 있는 것들은 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문화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보면 가을에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조금 완화시켰다가 문제가 다시 터지면 다시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금년 내내 제 스스로 하는 얘기 강연 제로겠구나 금년 내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예산을 집행한다. 그리고 거기 예산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할 방법 이 두 가지 정도는 확실히 마련해서 이거 사실은 그냥 대통령이 시행하면 돼요. 무슨 국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얘기는 해보겠는데 안 들을 겁니다. 조금 공연처럼 연구 연출해서 네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3단계로 지나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타격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마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하나 더 얹은 게 뭐냐면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태국에 다 공고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이 있는데도 공연을 강행하는 소극장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 요청 다 했는데 그동안 사실 자발적으로 굉장히 그 공연장에서 뭐 방역 조치라든가 뭐 굉장히 다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2m 거리두기를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소극장에서 2m 앞뒤로 좌우로 북석과 거기까지도 받아들여요. 2m까지. 근데 마지막에 서울시가 뭘 추가했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칙을 안 지키고 강행을 하다가 더 되면 감염병 관리 예방법에 따라서 벌금 3천만 원, 징역 2년 하겠다고 공문 날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연하는 단체들이 막 온라인에서 막 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분통이 터지고 울고 막
아니 우리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애써서 노력해왔던 시간들이 다 부정되고 마치 뭐 무슨 감염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취급을 받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염될까봐 건강 걱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마치 이런 사회적 분위기 무시하고 그냥 지들밖에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이런 데까지 가는 거가 지금 이제 거기서 무슨 더 모욕을 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들고 여기 보면 권리보장법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성평등 환경, 예술노동권 보호 3개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두 번째 고용보험법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뭐 노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혹은 그 사회보장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왜 다 안 되냐 국회는 의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혹은 정부들 다른 뭐 현장 모르는 거예요. 현장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 돈을 빨리 주면 되냐 뭘 지원을 어떻게 주면 자꾸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정착 협약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오셨는데 사진 한 번 더 찍어야 되니까. 아, 그거는 제가 진짜 사진이 필요하신 분인데. 하셔야죠.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멋쩍어 해. 쑥스러워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